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야! 2023년에 누구보다 개고생을 했다가 누구보다 지금 밝은 표정인 이분을 모셨습니다. 짐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밀림의 왕 만드는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밀렸던 박사기를 해결하시고 정원이가 또 어필을 하고 있군요. 정원이가 저희가 박수를 치니까 왜 나도 끼자 하고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무릎에 쏙 올라왔네요. 네, 무릎에 쏙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짐송님의 박사학위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듣는 것보다는 밀림의 왕에서 워낙에 매매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짧게라도 네. 어떤 한 해였는지.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열심히 이제 매진했던 현대소설 파트 박사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해서 지금 2024년 졸업 예정자로 졸업이 확정된 상태로 제가 정말 이상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논문을 최종적으로 안 낸다거나 하는 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졸업을 확정하게 된 저의 숙제 같았던 박사 수료생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똥을 안 닦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침내 엉덩이를 닦게 된 짐송입니다. 늘 그렇게 뭔가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똥 비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본질적이죠. 네, 무슨 다 배설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워낙에 많이 하셨고. 네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4년을 앞두고 나름대로 네. 짐송님도 오늘 좀 테마가 테마다 보니까 네. 올해 어워드 네. 하면 올해 땡땡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개고생이 이제 졸업을 한 거. 그게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걸 올해 성과라고 하지만 네. 올해 개고생 카테고리로 넣는다는 것이.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대학원에 온 지 이제 11년 차거든요. 올해가 제가 이번에 이제 구직을 하려고 졸업 증명서랑 이런저런 걸 뽑다 보니까 석사 입학을 한 게 2012년이더라고요. 2012년에 이제 석사로 입학을 해서 박사는 2015년에 입학을 하고 11년의 여정을 끝낸 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외길 인생 학부도 국문과를 나왔고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년의 여정 길게 보면 16년의 여정 더 길게 보면 30년의 여정 그러니까 어린 짐송이 글을 굉장히 잘 쓸 때 뭐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어머 쟨 저러다가 문학 박사 되겠어 했는데 문학 박사 된 거잖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긴 여정의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쵸. 필요한 자격증을 마침내 발급받고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 지금 배낭을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 어떤 소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밀림의 왕에서도 녹음을 했는데 뭐 쪼는 건 아닙니다만 언제쯤 들을 수 있나요? 올해 안에 뭐 넣으려고 올해 안에 내려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비욘세가 보통 금요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29일에. 금요일에 올라오면 너무 청취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차피 같이 듣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미 밀림의 왕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 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세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며칠쯤 올라옵니다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죠.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맞춰보라고 이 녹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업데이트 목록을 보라고. 그래서 그게 언제 올라오는지까지가 어떤 퍼포먼스의 완성이 그렇죠. 아닌가. 제 생각에는 참여형입니다. 올해를 넘겨서 올라오는 것도 당연하지. 현대미술이다. 그럼요. 왜냐면은 또 이게 밀림의 왕이라는 팟캐스트 자체가 미루는 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연말 결산을 2024년에 하는. 맞습니다. 나쁘지 않다. 한국인의 진짜 새해는 설날이 끝나야 시작되거든요. 음력 설날이 그러면서 끝나야.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다. 아니다. 봄이 시작될 때가 진짜다. 꽃이 펼 시작이다. 지금부터 진짜다. 진짜다. 꽃이 펼 시작이다 했다가 아니다. 수박 먹을 때부터 시작이다. 상반기는 버린다. 하반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된 이상 하반기로 간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짐송님과 제가 쓴 미루리라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연말연시 선물로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마음을 좀 다잡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올 한 해를 너무 쓰레기같이 보내서 네. 마음이 힘들 때 위로와 용기를 동시에 전하는 그렇죠. 책 미루리라. 2024년에 여러분 많은 다짐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될 것이고요. 다짐 자체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다짐하지 않습니다. 빠라밤빰빠밤 빠라밤빰빰 그때 내가 아니야. 밑에서 이제 바람이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네. 난 여러분, 달라졌다. 홍경민 씨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라. 흔들린 우정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흔들린 결심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비욘세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루리라 미루는 두 작가의 미루면서도 생각보다 어찌저찌 살아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네. 지금 사연이 너무 좋고 네.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필연적으로 진짜 소개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한 줌 어워드 사연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올 한 해 뭐 내가 잘한 일이어도 상관없고 뭐 올해의 개고생이든 올해의 성과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연말 결산을 이참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보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사연을 고른 게 뭐 안 좋아서 안 읽은 게 진짜 아니고 네. 이번에 진짜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거는 꼭 읽고 싶다라고 했던 거 중에서 결국은 돌린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안 읽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놈들이 돌려서 그렇다. 사연이 별로여서가 아니다. 보석으로 1차 걸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운의 주인공 안산 복돌이 누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4년차 직장인인데요. 오늘 퇴사했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인수인계를 얼레벌레 완료하고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제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도 모두 가방에 넣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켜놓고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어요. 직장인은 환승이직이 정석이라고 하지만 찾아온 번아웃에 그냥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퇴사한다고 하고 다음 달 1월 3일에 여행부터 우선 갈 예정이에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주저주저 이만 끝내고 올해의 땡땡땡에 대해 사연을 쓰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퇴사가 올해 어워드가 아니다. 더 강력한 자식이 있다. 우선 올해 잘한 일은 다름 아닌 면허를 따고 차를 산 것이에요. 복돌차 뽑았다. 날 데리러 가. 사실 차가 없어서 불편했던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부랴부랴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따고 바로 차를 뽑았어요. 면허를 따기 전에 자동차 계약부터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끼어들기를 못해서 직진만 하다가 고속도로를 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북한까지 간다. 그렇죠. 네. 40분짜리 퇴근길이 3시간이 멋진 여행을 했는걸. 뜻밖의 여정. 네. 복돌 누나 뜻밖의 여정. 썰매를 타고 갔다가 이제 남극까지 갈 수 있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었는데요. 이젠 기동력을 확보한 역마살 낀 1인이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 운전한 지 6개월 만에 1만 킬로가 넘었다고 하십니다. 와. 제가 차가 있고 운전면허를 따니까 어머니랑 드라이브도 가고 멀리 있는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혼자 드라이브도 하고 엄청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좋죠. 네. 기동력이 생기는 거랑 맞아. 방 하나가 새로 생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올해 가장 재밌게 본 책은 90년대생 여성 창업자들입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이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요. 언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고 싶어서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하루빨리 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빨리 아이템을 찾고 창업을 하려고요. 과감하게 시발비용이라면서 지르던 돈들도 나중에 내 창업 자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창업은 신중히 하되 그렇다고 너무 겁내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재밌게 본 프로그램은 사이렌 불의 섬이었어요. 이거 요즘 여러분 책 나온 거 아시죠? 제작진 코멘터리 책이 나왔습니다. 혼세님의 올해의 예능.
너무 올해 재밌었죠. 예능입니다. 여성분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멋진 신체적 능력을 선보이는데 어찌나 멋지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팀을 엄청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요. 진짜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봐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정도로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력을 키우고 싶으면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사이렌 불의 섬이었어요. 이런 서바이벌을 보면 불필요할 욕설들을 듣게 되어서 안 보기 마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불편한 것이라곤 프로그램이 너무 짧은 거. 저와 같은 불만. 그러니까요. 계속 해줘. 한 6시간씩 했어야 되는데 한 회에. 그래서 아쉬웠던 것밖에 없었어요. 혹시 연휴에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되는 한줌단 분들이라면 꼭꼭 봐주세요.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혼세님께서는 적응이 되셨으리라 믿고 이번 사연을 끝낼게요. 혼세님, 오늘 아침에 비욘세 31회를 들으면서 출근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작사가 김이나님께서 선풀도 많이 써야지 선풀의 힘으로 악플을 이겨낸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청취후기를 써야지 하던 찰나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동안 금요일 출근길은 항상 혼세님과 했었어요. 덕분에 가기 싫었던 출근길이 풍성해졌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애정하는 몇몇 편들을 계속해서 다시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제 4년간의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혼세님, 짐성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대책 없이 그만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책도 읽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 노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다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연막탄이야. 네, 당장 뭐 이렇게 뭐 으쌰으쌰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던 차에 또 빡치게 한 사람도 있으면은 내 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날 열받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번아웃이 오고 또 그럴 수 있죠. 계획이 있는 복돌 누나. 네. 짐성님 올해 하셨던 일 중에 이제 또 굉장한 게 또 네. 운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드라이버 데뷔를 했죠. 네네네. 그 16년간의 장롱 면허 생활을 청산을 하고 17년의 장롱 면허 생활을 청산을 하고 드디어 이제 드라이버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논문 쓰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어디 많이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학교 지인만 좀 왔다 갔다 했고 그것도 평일에는 그냥 운동량 채운다고 걸어 다녀가지고 저는 아직 키로수가 거의 뭐 정지돼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어디 부딪혀가지고 사이드 미러가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정비센터에 가서 또 눈물을 흘리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크는 거죠. 무서워서 지금 견적을 못 내고 있어요. 무서워. 카닥 어플로 한번 견적 받아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뭐 모든 플랫폼 서비스가 그렇듯이 결국은 그래놓고 또 정비소를 잘 만나야 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시세 같은 거는 좀 알 수 있으니까 사진 좋습니다.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드라이버 선배에게 이제 꿀팁을 얻으면서 네네네. 저도 이제 좀 그 이런 삶의 그 범위를 넓혀가는 운전을 이제 해야죠. 벗어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을 짐성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펀지밥님 사연 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사연 모집한다 하셔서 저의 트리플 사연 보내봅니다. 뜬금없이 웬 트리플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언급할 사연은 올해 잘한 일, 올해의 개고생, 올해의 돈지랄을 모두 관통한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운전입니다. 엉엉.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감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쉽지 않은 사연이 왔다. 올해의 개고생으로 운전이 너무 무서운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몰았어요. 근데 저는 운전이 너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에 담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두피에 감각 이상이 와서 한 달이 넘게 한의원과 신경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유. 원인은 스트레스와 과로. 당시 저는 백수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고는 운전분. 과로. 이게 이렇게 너무 명확하면 어떻게 용기를 드릴 말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너무 이렇게 확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올해의 돈지랄은 운전해보겠다고 중고차까지 구매해서 차량 연수를 받았지만 저의 절망적인 운전 실력으로 다시 팔았어요. 위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운전을 못합니다. 초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저 진짜 양심 있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사고 내면 영원히 운전 못할 것 같아서 무슨 당근마켓 거래하듯이 차를 사고 팔았습니다. 덕분에 보름탄 중고차는 감가상각이라는 시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차량 연수 비용, 운전학원에 들인 피 같은 돈과 시간, 크크. 가장 최악인 건 출퇴근할 때 쓰는 택시비입니다. 이쯤
이쯤 되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지 뭐예요. 하하. 그래서 내년 1월에 그냥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이것도 돈줄 중 하나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너무 머니까 그냥 집을 이사를. 옮긴다. 화끈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잘한 일은 운전면허 취득입니다. 맞습니다. 지독한 회피형 인간인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직면하고 울면서 해낸 게 처음이거든요. 비록 실질적인 운전은 포기했지만 라이센스가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 또 이런 사연 나가면 제가 정신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럼 정신 패배합니까? 갑자기 화가 당연히 승리해야죠. 갑자기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맞습니다. 비록 제 운전면허증이 200만 원짜리 신분증으로 탈바꿈했고 두피의 감각 이상이 다 낫지 못했지만 어떡해. 그래도 거의 다 나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해냈다는 자기 효능감이 폭발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 들어서 올해 트리플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사연에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뽑히게 된다면 여러분 혼세님 혼자 사세요. 저도 내년에 이사 가서 혼자 살아요. 저 이거 한번 외쳐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사연. 운전의 재미를 느끼신 분과 결국 그럼. 이제 포기하신 분. 네. 하지만 또 언젠가 네. 그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짐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감되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제가 이거를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고 처음에는 나 같은 애가 도로에 나가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막 떠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싶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완벽한 드라이버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초보 운전 아니라도 운전 개떡같이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조금 관대해질 필요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맞아.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언젠가 또 타이밍이 오면은 지금의 이 엄청난 두려움을 또 다르게 느끼면서 다시 새로 또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예전에도 저랑 그 같이 일했던 그분도 나이가 꽤 있으신데 그 당시 메인 PD님이었었거든요. 근데 민지 작가 나는 운전이 너무 무서워 막 그러셔가지고 그러면은 안 따실 거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맞은편에 오는 차를 어떻게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불안.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 하나 미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핸들이 확 돌아가 버리면 네.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믿고 운전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진짜 인생의 교훈 같은 거 얻었거든요. 근데 삶이 사실 그렇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은 뭐 나갈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도전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분의 멋진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다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땄잖아요. 이걸 몇 번을 해도 못 따는 분들도 있는데 속 모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서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끝끝내 못 하신 분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것 같고 어쨌든 한번 도전을 해보고 보름탄 중고차가 감가상각이라는 시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쓰셨지만 저는 보자마자 근데 보통은 신차를 사는데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현명하게 중고를 사셨네. 근데 중고를 사는 걸 추천하는 이유 중에는 막상 별로 안 몰 수도 있기 때문인 것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신차보다야 감가상각 덜 떨어졌을 거고 덕분에 독립도 하셨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못 견디는 그럼. 사람인지 이런 걸 아는 것도 올해 성과가 아닐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다 싶을 때 그냥 바로 유턴할 수 있는 것도.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운전은 성격과 기분으로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분이 난 이거 진짜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곧바로 이걸로 통근을 해야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만 원짜리 신분증 사실 늘 신분증이 찾으면 없거든요. 2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 다릅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시고 네. 지금은 아예 이제 이사 가셔서 가까운 데로 가실 거니까 당장 운전해야 되는 게 긴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산한 데가 있거나 할 때 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보험 들 때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냥 허허벌판 같은데 여행 갔을 때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해보시다가 뭐 10년 뒤에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탈 게 아니어서 중고차 처분하시고 한 건 저는 그냥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뭔가 실패했다고 느낄 만한 구석이 없는 네.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도죠, 시도. 맞아요. 역시 문학 박사! 문학 박사! 실패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진짜. 정말. 네네. 너무 훌륭하네요. 아우 좋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또 웅장해지네.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감탄을 해주고. 그러면 다음에 익명으로 보내주신 네. 사연을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네. 거를 짐송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언니에게도 제 사랑에 토닥토닥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는 없지만 여성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제보하듯 올립니다. 저는 3년 되게 좋은 전부터 말씀 드리면서. 띵동 띵동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네. 저는 3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자궁의 혹을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누워있으면 배 위로 아기 주먹만한 딱딱함이 느껴졌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혹이 예사롭지 않아서 대학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처음에 5cm라고 하시면서 수술하시죠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던 저는 이번도 수술도 처음이라 놀란 마음이면서도 수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급하냐고 여쭤보니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당장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6개월 뒤 추적 관찰 정기검진 때 뵙기로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주변에 의사가 많은 친구에게 물어보니 근종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도 돼 라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내 말이다. 이게 너무 놀라워. 의사도 아니고 의사가 많은 친구에게? 의사가 많은 친구에게 의만친 이거 그냥 의만친. 이거 너무 신선한 접근이에요. 의사가 많은 친구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다음 검사 때 일단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의사분이 그래 네가 겁이 없구나 흐흐 하는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그래요 다음 6개월 뒤에 봅시다 하고 또 도망친 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의사가 있지만 내 말이 눈앞에 의사보다 의사가 많은 친구의 의견을 듣고 의만친이 더 의사와 미치겠다. 의만친. 오늘 약간 그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 의만친. 앞으로 여러분 뭐 소설책 같은 거 현대소설 뭐가 재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친구가 문학 박사이기 때문에 박만친. 너무 귀여우시다 이분. 너무 웃겨. 일단 근종의 증상은 과다한 생리양, 극심한 터졌어 지금. 극심한 생리통 등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양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병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3년째 되던 해 올해 연초에 갑자기 저는 골반뼈 주변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요가 가서 다리를 너무 찢었나 싶어서 운동을 일주일 쉬었는데 낫질 않아서 이상하다 하며 검진 때 나온 류마티스 관절염 수치가 조금 높았던 걸 기억하며 류마티스 전문 병원에 가서 피 뽑고 온갖 검사를 하면서 돈과 시간을 패 죽였는데 의사분이 예전보다 오히려 류마 수치가 더 좋아졌고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이 걸린 거구나 하면서 그동안 퍼마신 술과 피워 제낀 무수히 많은 담배들을 생각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와서 또 맥주를 이때는 왜 의만치한테 안 물어봤어? 왜냐면은 그때는 듣고 싶은 말 해주지 않거든.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말. 야 근데 너가 그런 게 걱정이 있으면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또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지내다가 또 근종 추적 검사일이 되어 병원 갔더니 근종이 더 커졌다며 늘 다음으로 수술을 미루던 저를 미친놈인가 싶게 비웃던 의사쌤이 진지한 표정으로 더 미루면 수술이 어려워진다고 하셔서 급 쫄보가 되어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은 수술인 것인데 혹 하나 떼는 게 무슨 큰일이겠냐고 생각한 저는 수술 전 마취를 위한 호흡기 내과 진료 때도 의사분이 누가 환자냐고 물으실 만큼 해맑은 몽종이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 옆에 보호자로 온 친구의 표정이 더 어두워서 그분은 제 친구가 환자인 걸로 착각하시. 이분이 혹시 의만친? 그러니까 이분이 의만친인 거야. 왜냐면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 표정이 가지 어두운 거야. 그쵸 어떤 수술의 어떤 위험도라는 부작용 이런 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해맑은 분이 여튼 근종 수술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저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초음파나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근종들이 골반뼈와 직장이 유착이 되어 그걸 떼느라 오래 걸린 겁니다. 일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들이부었던 술과 영양제들을 먹고 이놈들이 무럭무럭 자란 것인가 싶었고 마취가 길었던 탓에 회복이 너무 힘들었던 천당과 지옥을 오가듯 마취 때문에 떠지지도 않는 눈을 까디집으면서 1시간 동안 심호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저는 진통제 부작용을 가진 체질이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다는 남들은 편하게 맞는 진통제가 저는 강력한 구토, 숙취, 부작용 반응이 일어나서 무통주사 맞는 내내 계속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반응이 무한 반복돼서 결국 비싸고 편리한 그것을 떼어내고 맨정신으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분 관우야 관우. 가스가 배에서 빠져나와 밥 먹을 수 있대서 혼자 앉지도 못하는 몸뚱이로 병원 복도를 10,000보 넘게 걷는 기록을 갱신. 귀신처럼 흐느적거리며 걷는 제가 몇 바퀴를 반복해서 걸으니 간호사님이 저를 말리러 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걸으면 없던 염증도 생긴다고 가서 누워있으라 하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분이 약간 모아니까 도인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밥을 드시고 싶어서 10,000보를 걷다가 염증이 생길 불꽃 같은 분이야. 불꽃 여자야. 결국 열이 올라서 밤새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끼고 자라는데 추워서 이를 갈며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썩은 남의 코 버섯처럼 잠을 잤습니다. 이게 뭔데? 자, 썩은 남의 코 버섯 자 갑니다. 이거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봐야 되겠다. 이게 약간 정원아 잠깐만 이거는 참을 수 없. 남의 코 버섯이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약간 만화 같은 데서 본 캐릭터구나. 남의 코 재배 키트도 있고 이게 게임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송이버섯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썩어면 꼬부라져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나 봐요. 이미 지금 썩기 전에도 조금 그 썩은 느낌의 비주얼이 있긴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미련한 성실함을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했지만 결국 저는 밥도 먹고 회복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여튼 중요 체크포인트 드립니다. 고! 1타 강사처럼 요약을 해드립니다. Yes. 1.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손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네. 2.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죠 할 때 까불지 말고 바로 따라야 합니다. 과잉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근종이를 무럭무럭 키우지 마세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3. 자궁근종 수술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큰 검사들을 받으세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착한 딸 코스프레를 해야 해서 지금 이동하는 길에 적는 중인데 기차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라 글을 마칩니다. 의사 말을 잘 듣고 병을 키우지 맙시다. 혹시 사연이 채택된다면 내 사랑 멀더씨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늙어갑시다. 뽀뽀야 아빠삐 근종에다가 꾹꾹이 매일 밤 해줬는데 병 못 알아채서 미안했어. 그 애기 주먹만한 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꾹꾹이로 해줬나 봐. 고양이가. 세상에.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의만친보다 이 고양이가 나은 거야. 의사 많은 친구보다 고양이가 여기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걸 고양이가 촉진을 한 거잖아요. 발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촉진을 맥을 짚은 거지. 그렇죠. 세상에. 하지만 이제 못 알아채서 미안했다고 합니다. 뽀뽀씨. 추가상 근종의 원인은 병원에 여쭤보면 없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의 공통점은 술쟁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보다 운동량을 많이 늘리고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낄낄낄 이렇게 마무리가. 술은 계속 먹고 있다는 거잖아. 이건 끊을 수 없지. 솔직히 선생님도 끊을 수 있어 없어? 제가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음주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어딘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다는 저는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네, 왜냐면 지금 끊는 게 너무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술을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술을 이제 와서 제거하는 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네.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어. 네, 술 없이 더 사는 1년과 술과 함께하는 마이너스 1년 중에 뭐를 고를 거냐고 하면 저는 대답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술은 이제 즐겁게 드시되 이제 건강검진 네. 부지런히 하시고 의만침보다는 의사의 말을 믿는. 맞아요. 네. 그런 우리 한줌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고양이를 믿으시는 것이. 고양이가 유난히 꾹꾹이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촉진을 하는 데가 있다면은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네.
광탄실탄님 사연을 네. 읽어볼게요. 네. 광탄실탄 라임 맞춰서 세 보이게 지은 자랑스러운 닉네임이라고 자랑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광탄실탄 AK 광탄실탄 간장 공장 공장장 경찰청 철장 최적자. 아니 문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틀에 박힌 논문은 틀에 박힌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탄실탄 AKA 메런니입니다. 그 메리라는 귀여운 또 강아지가 있죠. 네. 진짜 비욘세 열심히 듣고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2-3번 기본이고 가끔 다른 팟캐스트가 들을 게 없을 때 정주행도 몇 번을 할 정도로 애청자인데요. 쓸 말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처음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애정에 비해 표현을 못했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굿즈는 다 샀어요.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변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듣는 것만으로 좀 괜찮아요. 2023년은 저에게 특히 힘든 해였어요. 저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인데요. 2022년도에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서 2023년도도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은 자연스레 들어오고 돈 걱정은 하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인지 2023년도에 정말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뽑혔습니다. 제가 같은 입장이었어요. 나의 가슴을 울려서. 제가 진짜 이 입장이었어요. 전 진짜 그래도 연말에 미국 갔다 온 라이브 쇼 했던 건 있지만 진짜로 저는 아마 영상 제작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저 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영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영업하는 게 더 현명한 건데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단가가 후려쳐지지 않으면서 일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그 지점을 잘 못 찾다 보니까 더 영업을 못한 것도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이제 방송 작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영상 제작하는 거 뭐 광고 제작이나 뭐 브랜디드 콘텐츠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게 오래 해왔는데 13년 차고 내년에 14년 차거든요. 저 진짜 이렇게 일이 안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너무 초조할 것 같아. 네. 네. 심지어 막내 때도 일을 몇 개씩 했었는데 네. 한 번도 안 들어와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마케팅 관련된 예산을 제일 먼저 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공기감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홍보용 PPL이나 또 예능 프로그램이든 뭐든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데서 그게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친한 PD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막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영상 쪽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듣고 계신 분들 영상이나 뭐 유튜브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캠페인 아니면 쇼 행사 이런 거에 작가가 필요하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BHOL BHONSES 골뱅이 지메일.com. 네. 토크부터 쇼에 이르기까지 뭐 광고 별의별 거 다 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요. 안 시키는 거 말고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럼요. 뭐 윤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이요. 네.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이제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이분 연락처를 저희 광탄실탄님 연락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지출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연도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저에게 뜻깊은 해였어요. 강아지들에게 둘러싸인 한 해였어요. 이것도 지금 내 얘기인가? 그러니까 제가 올리브를 인보할 때는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인보 끝날 때까지만 하고 있다가 또 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인류애가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서 강아지들 보면서 힐링하고 우리 매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2월 집 앞에 멜과 산책을 나갔는데 말도 안 되게 작은 2kg 강아지가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좀 외곽이어서 길거리 생활하는 강아지들도 참 많고 한데 그 아이들은 보통 보면 포인핸드 찾아보고 없으면 올리는 식으로까지밖에 안 해요. 제가 있는 지역 보호소는 칼 안락사여서 아이들이 보호받으러 들어가는 곳이 아닌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보호소로 신고하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떠도는 애들 보거나 하면은 연락해가지고 보호소로 데려다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소에서는 사실 보호도 못 받고 이름은 보호소지만
괜히 이제 안락사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베스트는 지역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지역 카페, SNS 같은 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뭐 잠깐이라도 임시보호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아니면은 진짜 나는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인근 동물병원이라도 잠깐 맡겨두시고 여기저기 좀 SNS로 수소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네. 저 아는 분도 이제 모르고 보호소라길래 보냈다가 그렇게 됐던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게 네. 되게 좀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딘가로 데려다 주거나 잡지 못한 경우에도 길 잃은 아이를 목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포인핸드 혹은 당근마켓 동네 생활의 위치와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떠돌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놓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포인핸드 혹은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목격 제보라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빨리 집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삐뚤빼뚤이지만 미용도 되어 있고 2kg밖에 안 되어 보였기에 위험해 보여 밥과 물을 주고 우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사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데 입양자는 찾을 수 있을지 등등 온갖 상상과 걱정들로 이 아이의 앞으로가 떠올려지지 않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줌 반려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만든 단톡 한줌단 강아지방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접종 검진비에 반 정도도 도와주시고 이 강아지의 앞으로를 책임져 주실 구조자도 소개받아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보호하고 입양 전제 임보처로 이동했어요. 어머. 이 아이의 이름은 한줌 강아지방에서 지어주신 토피입니다. 너무 예쁜 이름이죠. 2, 3개월 정도 후에 토피는 임보집에 입양 확정되었고 달다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다. 진짜로. 너무 좋은 가족을 만나 소식도 주기적으로 받고 도시멍멍이가 다 되어서 사랑 듬뿍 받으며 평범한 반려견처럼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상당히 압축을 했지만 달다리가 폼의 품종견에 중성화가 안 된 여자아이여서 이용당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집 앞에 있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한줌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단톡이 있었고 실제로 고독방에서 그러니까 지오, 고독 이게 이제 그 한줌 강아지방 이름인데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가끔 토피, 가로 열고 달다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셀프 축하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임보강아지가 비혼세 청취자분한테 가게 된 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어요. 네. 달다리가 가고 난 뒤 저희 집에는 참 많은 아이들이 임보를 왔고 입양을 갔어요. 루나, 키라, 지나, 핀, 지아 그리고 지금 임보 중인 수아까지요. 사실 헤어짐은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저에겐 멜이 있어서 견딜 수 있나 봐요. 정말 보내기 싫은 아이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평생 가족 품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슬픔이 싹 씻기고 다시 임보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보를 하던 도중 홀린 듯 구조단체에 온라인 봉사 신청을 하게 되었고 9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보 입양 심사도 하고 구조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TBT 레스큐는 정말 작은 단체예요. 저는 봉사자이고 다들 강아지 하나 구조하려고 본인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임보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보를 해주시면 그 임보 강아지뿐만 아니라 그 임보 강아지가 있던 자리에 다른 강아지를 구조해 올 수 있어요. 2달간만 집생활 도와주시면 한 아이의 견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동적인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 임보 홍보처럼 되었지만 그건 아니고요. 2023년 강아지들과 함께한 제 생활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썼습니다. 잘한 거 맞죠? 한줌 청취자분들 누구든 구조단체 봉사나 임보에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멜랑스테이라고 MELRANGSTAY 이게 아마 임보하는 아이들이랑 일상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계정인 것 같아요. 멜랑스테이. 혼세님 너무너무 응원하고 사시는 동안 많이 행복하시고 평생 비욘세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이런 식입니다. 네, 쉬다 오세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반대편에 죽을 때까지 해라. 본인이 방방년으로 활동한 어부가 아닐까. 맞습니다. 청취자와 팟캐스트는 남는다. 뱉은 말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래서 사람이 잘하면 안 돼요. 저를 그러니까. 보세요. 2주에 한 번 와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청취자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미지 메이킹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지금 쉴 수 없겠어서 당신은. 저는 뭐 그냥 뭐 망했다고 보고요. 평생 해달라잖아 지금. 근데 네, 이 요거는 평생도
사주의 사주. 사주의 사주. 사주의 사주 평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고 네. 추신 현재 인보 중인 수아가 억울상인데 정원이랑 매우 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잘 안 웃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수아 사진을 네. 약간 수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입가누라고 입 주변 까만 누렁이. 진짜 정원이 닮았다. 정원이 진짜 많이 네. 닮았어요. 그리고 코랑 여기 있는 부분만 까매가지고 네. 귀 끝이 좀 까맣고 너무 약간 어구리상입니다. 이분이 반려하고 있는 멜이 좀 웃는 상이에요. 웃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겠구나. 네,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잘 안 웃는데 억울상 강아지들은 웃는 건데 제가 오해하는 건지 정원이 잘 웃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원이도 늘 억울한 상인데 대신에 네. 꼬리 흔드는 거는 조금만 자다 일어나서 눈만 마주쳐도 꼬리를 흔드는 네. 강아지예요. 하지만 표정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포토샵으로 이 음영을 똑같이 조절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별로 억울한 상이 아니에요. 약간 정원이도 털 색깔이 검은색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이 약간 이런 내천자인 것처럼 쉐딩의 중요성. 쉐딩이 중요했어. 이게 다 그라데이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 색깔을 걷어내고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억울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쉐딩에 속지 마시고 네네네. 수아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리고 정원이는 행복할 때 입을 벌립니다. 하고 배를 까고 꼬리 흔들면서 네. 그래서 행복하구나. 맞아. 강아지들마다 그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처음 보내는 사연이어서 이게 긴 건지 안 긴 건지 모르겠는데요. 방송에 안 읽혀도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저랑 아마 비슷할걸요? 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네. 책임지는 인보 식구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더 힘들 때. 그렇지. 난 가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정원이가 오고 나서부터 진짜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네.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고. 네. 책임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강인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약간 뭔가 새해가 되거나 하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좀 실천해 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요런 루트로 경험을 하거나 좀 접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전혀 정보가 없으면 조금 낯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진짜 나는 인보밖에 못한다. 나는 입양 보낼 자신은 없다 하는 분은 인보만 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입양 갈 때까지 인보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출국이 정해진 애들을 2주만 집밥 먹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이제 정원이를 보고 이 인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아이 얼마 전에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단체 끼고 인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젠가 키울 마음은 있는데 불쌍한 애들부터 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락사 명단이 올라오는 애들 중에서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보호소에서는 어쨌든 자리가 없어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찾아가시거나 포인핸드 올라온 거 보시다가 안락사 명단에는 없어도 공고된 애 중에 얘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그 친구가 구조든 인보든 입양으로 나가면 안락사 명단에 있던 애를 한 아이를 또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어쨌든 생기는 게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명단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그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아이를 구조하게 됐거나 막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 애가 돌아다니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한번 가시면은 또 도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종합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지금까지 가글로 우리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준 테라브레스가 이번에는 구취 제거 캔디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구취 제거에 늘 진심인 테라브레스가 작정하고 출시한 로젠지 캔디. 당연히 시중의 일반적인 민트향 캔디들과는 다르겠죠. 테라브레스 로젠지에는 특별한 국내 독점 원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료는 바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천연 약용 허브 잠부입니다. 테라브레스 창립자 카츠 박사의 비법 원료인 잠부는 특유의 짜릿한 사용감으로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식 유통하는 제품은 미국 오리지널 버전보다 이 잠부의 함유량을 더욱 높여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상쾌함을 제공한다는데요. 무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국내에 출시된 신개념 구취 제거 캔디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부만의 중독성 강한 얼얼 짜릿 상쾌함이 궁금하다면, 가글보다 간편하게 딱 한 알로 구취를 뿌리 뽑고 싶다면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 지금 바로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세요. 옛날 옛적에 성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욕망을 탐구하는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성적 경험을 통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피우다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성에 눈을 뜬 초보 탐험가이든 경험 많은 노련한 탐험가이든 그 성적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피우다가 함께 할게요. 다양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고른 피우다의 성생활 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piooda.com, 재미있는 성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피우다 언니에서, 피우다의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piooda.life 피우다 라이프를 팔로우해주세요. 비욘세 청취자의 한 줌 가득한 오르가즘을 위해 적립금도 2배로. 온라인 쇼핑몰 piooda.com에서 회원가입 시 추천인의 비욘세 BEHONSE를 입력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를 2배로 드립니다. 12월은 우머나이저 및 인기 반려가전을 할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메리 클리토리스마스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드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탐험, 지금 피우다에서 시작하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지구님 사연 읽어볼게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비욘세를 듣고 있는 이지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복작복작한 연말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나 새해 등을 핑계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라 좋아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박사과정생으로 혼자 지내면서 이미 너무 힘들어. 세 가지가 힘들어. 그러니까요. 지금 한 번씩 힘들 때 친구랑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는 박사과정생도 네. 죽다 살아났는데 그럼요. 9살생 했는데. 한 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꼭 비욘세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당탕탕 많은 실수를 하고 버거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어떤 식의 쾌활함을 잃지 않고 또 냉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4, 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본인 박사과정의 어떤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요 때까지는 파리올림픽 다음까지는 그렇지. 멋대로 끝내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내용 증명 보낸다. 너 때문에 박사를 못했다고. 그리고 짐송님 박사 논문 심사 통과되신 거 정말 아주 많이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제가 가장 잘한 일과 올해의 개고생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다는 사실이 웃기고 슬프네요. 저는 작년 2022년 9월 말에 영국에 도착해서 그해 10월부터 박사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에서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한 첫 해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혼자 사는 것도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짧은 인턴십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에서는 엄마랑 동생이랑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이 아주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음에도 정말 오만 가지 개고생을 다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네요. 게다가 처음이다 보니 영어도 어색해서 민망한 일도 많이 겪고 자신감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친구들이 초대하면 이것저것 사서 냅다 가느라 다시 보지 않을 친구들에게 돈도 엄청 쓰고 갑자기 길 가다가 엄청 큰 똥을 밟지를 않나. 저 물리적으로 밟으셨나 봐. 드라이 클리닝 하나 맡기는데 2주씩 걸리는데 돈은 5, 6만 원씩 내야 되지를 않나. 음식은 정말 요리도 잘 못하는 제가 만든 것을 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은 것들만 많더라고요. 웰컴 투 영국입니다. 영국 음식이 악명 높죠. 그렇죠. 스포츠팀에도 들어가 보겠다고 로잉, 조정팀이며 스쿼시며 무리에 끼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전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자주 먹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우울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어떻게 해도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 에너지만 잔뜩 쓰고 집에 돌아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고생을 했음에도 올해는 어떤 터닝포인트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예컨대 나는 힘들지만 공부가 좋고 계속하고 싶구나.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어떤 것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글을 쓰며 살고 싶구나 하는 것들이 명료해졌습니다. 10년 전 20살일 때 뿌옇게나마 꿈꾸던 30살의 제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애초에 10년 전에도 완벽한 30살을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혼자 살면서 영화 취향을 찾아가는 일도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꾸준히 같이 운동을 하는 일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도 점점 잘하게 되었고 삶이 그래서 열심히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도 되었고요.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지낸 지 1년이 조금 넘자 1년 전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의 해외 생활이 5년 정도의 시간 내내 첫 1년처럼 힘들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생긴 마음의 여유로 내년에는 무엇이든 뭉뚱그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불행도 행복도 관계도 공부도 좋은 순간들과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얽혀 있을 테니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음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돌아보니 올 한 해가 터닝포인트였지 지난 한 해 동안 매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애써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하. 그러는 동안 매주 혼세님과 초대해주신 분들의 에너지가 제게 큰 쾌활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뭉클하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혼자서 살아보신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가보신 적도 없는 분이 그 두 가지 콤보를 처음 하는 게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제가 맨날 짐송님을 공감 안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눈물이 그런 거. 참 많은 것들이
글 안에 되게 맞아.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만났던 애인이 유학을 갔었는데 네. 그 친구가 딱 이랬거든요. 대학교도 부모님 있는 집에서 다녔고 네. 그랬다가 이제 가니까 어쨌든 이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 돈을 뭐 지원을 얼마를 받든 간에 엄청나게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혼자 사는 거 자체가 힘든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이 친구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회식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어떡해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하는데 전화도 안 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막 당장 나는 여기서 또 빨리 상사들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고 그게 뭐 현명한 대처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냥 두고두고 생각해도 그냥 그 순간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당장 이걸 해결하지 못해도 아픈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지. 네네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 글 읽으면서 그 왜 혼세님이 저한테 김이나 작사가님 책 줬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래 사는데 잠깐씩 비참하거나 볼품없는 순간이 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제 근사한 채로 이제 버텨낼 수는 없어서 이런 순간들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약간 자기의 엄청난 개고생 속에서 또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고 맞아요. 이제 좀 할만하다라는 차원으로 좀 올라가신 것 같아서 맞아. 아 이분도 좀 이게 뭔가 이제 경험치가 쌓였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년은 또 지금보다 좀 좋지 않을까. 그쵸? 맞아. 그리고 저도 영국을 여행을 몇 번 갔을 때 늘 느꼈던 게 어쨌든 스페인 이런 데는 아예 잘 모르는 언어를 쓰는 거니까 네. 못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관광객이어도 네네.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영어권인 나라에 가면은 맞아. 그게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영어권으로 유학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치고는 그래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편인데도 영국은 좀 억양 같은 게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막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 이런 그치. 거를 보면서 어설프게 따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뭐 어학 공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여행을 갔을 때도 그냥 음식 주문하고 뭐 하고 할 때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되게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주의사항을 말했는데 내가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요 할 때 상대방이 되게 짜증스럽게 화를 내거나 네네. 아니면 화를 내진 않더라도 인상 쓰면서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시 쉽게 풀어주지 않고 그냥 윽박지르는 더 큰 소리로 볼륨만 올라가거나 할 때 외국인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뭔지 알죠? 네.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한국말로 하면 말도 조리 있게 좀 잘한다는 말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고 나는 어리버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확 애기처럼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되게 영국 사람들은 차가워라고 느꼈던 게 실제로 그 사람들 차가운 것도 있지만 네. 내가 그냥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던 그 순간을 되게 크게 해석한 것도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은 지금 박사과정을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석사는 했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국에 왔는데 혼자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전문가로서의 나와 해외에 내던져진 외국인 아기같이 되어 있는 나를 이 두 개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학술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되게 무능하다는 맞아요. 그런 감각이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언어가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좀 배로 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그래도 지금은 조금 잘 건너가신 것 같아서 제가 길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맞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어느 한 분야에서든 거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1, 2년 안에 모든 승부를 내려는 그런 조급함을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조바심이 날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맞아. 자기만의 속도로 요 시간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고 그날을 위해서 비욘세님이 쉬지 않고 방송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만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자면 내년 말에 사연 꼭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네. 그래도 2023년 말에 비하면 또 2024년 말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스포츠팀도 이렇게 해보고 막 선물도 많이 사가고 했는데 이렇게 막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감각 같은 게 맞아요. 되게 이렇게 좀 초라한 기분이 들게 하잖아요. 난 이방인이고 네. 자기들은 서클이 있고 이럴 때. 맞습니다. 다음은 네. 칼리 언니님 사연. 읽겠습니다. 올해 예술 사냥꾼 불현듯 사냥꾼이 나타났다. 나타났어. 여러분 긴장하시고 지금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쓰는 것 같아요. 공지 올라온 거 보고서 바로 써야지 했는데 결국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네요. 사냥하느라 바쁘셨나 봐요. 미루미들의 연말 방송이 맞춤이 아닌가 생각하며 급하게 써봅니다. 올해 저의 자취를 돌아본다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극, 전시, 영화, 오페라, 클래식 연주 등 다양한 것을 보고 즐기느라 그야말로 쏜살같이 한 해가 갔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대단한 작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저것도 볼 욕심에 일정이 빡빡해서 예술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애호가보다는 좀 더 전투적인 느낌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금 올 한 해 뭘 얼마나 봤나 확인해 봤는데 1년간 256개의 공연, 전시, 강연 등을 참석했네요. 1년이 365일인데 왜 이런 걸까요? 세상에. 매달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의 일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바빴지. 가장 많은 일정이 있었던 건 9월로 총 35회의 공연과 전시를 봤습니다. 하루에 2건 이상 본 날도 자주 있었답니다. 저는 풀타임 직장인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여기서 이제 다 소름 끼치는 거죠. 그렇죠.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당연히 본 거야? 이 사람은 백수일 거야 라고 생각. 직장인이라고? 직장인인데 하루에 2번 공연을 볼 수 있다고? 공연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거의 매일 피아노 연습도 다녔어요. 성인용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점이 여러 곳에 있고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곳이라 일정을 마치고도 갈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자기 돈 들여가며 해야 열심히 하나 봐요. 사냥을 하다 못해 12월에는 제 지인들을 모아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칼리의 미니 살롱. 칼리는 동의한 적 없지만 저랑 사는데 어쩌겠어요. 칼리라는 이제 멋쟁이 진돗개 공주가 또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친구의 이름을 땄는데 네. 칼리의 미니 살롱에 참석하려면 모두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악기 연주, 신앙송, 춤 등 무엇을 하든 길든 짧든 좋으니 뭔가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호랑님의 생신. 그게 뭐야?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래요. 이거 몰라요? 노래는 아는데 너무 아기 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각색 짐승 모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냥꾼님의 앞에서 모두 뭔가를 해야 하는 거야. 동요는 좀 다 그런 식이네. 약간 피아노는 오징어, 뭐 예무는 조개 껍데기. 주례는 뭐 어쩌고 이런. 네, 문화 아저씨. 네, 세상에. 그런 건데 이렇게 모두 뭔가를 해야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쳤는데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열심히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임박했을 땐 식순이나 중간에 먹을 간식거리 등을 생각하며 도파민이 폭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롱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너무 다 쏟아냈는지 마치고 나니까 왠지 허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연주자나 행사 주최자의 마음을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욘세님 정말 공연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매번 엉망이 되어 쓰러져 있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밀리면 가서 네.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바짝
사랑받고 진짜 압축된 사랑을 한 번에 빵 받고 그리고 어떤 자기 효능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와 내가 뭔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먼 데서 뭐 멀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온다니 와 정말 너무 인생 최고다 너무 신나 한다 모두가 가신 다음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치. 내가 내 기분이 35층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집에 가면 난 갑자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줌단의 공연 메이트도 계시답니다. 재작년인가 따로 예매해서 갔던 공연에서 마주친 뒤로 일정을 맞춰서 같이 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배우나 연출가, 극단이 새로운 공연을 올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가락동 나무늘보님 이 자리를 빌어 올해 감사했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어느새 58분이라 급하게 마무리해봅니다. 비욘세님과 짐송님 방송을 듣는 한줌단 분들 모두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일도 많이 이루시길 바래요. 더불어 혼자 살아요. 멋있습니다. 진짜 네, 정말 예술 사냥꾼. 그래서 이 예술 사냥꾼 부분이 이제 또 사진도 같이 네. 좀 이제 오, 보내주셔가지고 살롱 사진이네. 네, 일단은 이런 피아노를 연습하시는 모습 와. 그리고 이런 살롱에서 파티를 하셨던 오, 멋있어. 그리고 이제 어리둥절하게 앉아있는 칼리 이름은 칼리 살롱이지만 이제 이름을 칼리 살롱이라고 해놓고 드레스 코드는 지금 칼리만 맞췄어요. 이런 공주님 같은 모자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편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칼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었던 걸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단하다. 종이에다가 쓰셔가지고 연극 몇 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요. 네. 왜냐면 뭐든지 다 우리 집 앞에서 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와중에 칼리 산책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잘 때만 마취총 맞은 것처럼 자고 멍 때릴 시간도 없다. 예술 천수 관음. 그러니까 손이 이제 손이 여러 개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하면서 나도 그걸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나도 자면 되겠다. 대리만족. 짐송님 이제 박사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좀 이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공연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뭘 뭐 악기를 배워보고 싶거나? 그동안 좀 미뤄왔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약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게 16년 동안 국문과에 헌신한 나머지 네. 영어를 잃어버린 국문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고요. 정말. 1920년대와 50년대 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영어를 잃어버린 보통 지금 흥선대원군입니다. 영어 실력도 1920년대에 멈춰버린 모던 걸도 안 되는 지금 모던 스펠링이 뭐죠라고 하고 있는 못한 걸.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싶고 이제 구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2024년에는 일단은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병행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약간 체력적인 안배를 해봐야 돼서 일단은 상반기에는 일에 좀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배우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의미 있네요. 국문학 박사 딴 다음에 이제부터 영어 공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느낌으로 박사 딴 김에 이제 한번 가보겠다. 그렇구나. 아니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여행도 못 다닐 실력이 된 것 같다. 네. 근데 또 요즘은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어 배우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말 거는 분들도 막 있고. 하긴 또 요즘엔 또 번역기도 잘 돼 있고 제가 또 너무 겁먹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다음 사연은 신림동 냅내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옛날에 망연홀의 아들 낳을 관상이라 썸남한테 까였던 사연으로 소개됐던 신림동 냅내비입니다. 이제 마포만두 작가님이 처음 나오셨던 망원년의 올림피아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작년 7월에 4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휴식이 필요했고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일이야 어느 곳이든 힘들지만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결이 잘 맞으면 그 힘듦이 중화가 되는 게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회사에서의 동료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희 팀원 5명은 모두 장녀였는데 그래서인지 다들 책임감이
사심이 유난히 강했던 것도 잘 맞았던 이유에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조별과제를 하는데 각 팀원들이 자기 파트를 척척 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실함이랄까요? 물론 일 자체에 힘듦이 없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심적으로 평온하긴 처음이었어요. 다들 자기 파트에 최선을 다하고 다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일이 생겨도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동료들이었어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창작과 관련된 전공을 했었지만 관련 업계로의 취업이 되지는 않아 20대 후반에 적당한 곳에 취업을 했어요. 이후로 2, 3년 정도 일하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퇴사해서 모은 돈을 아껴 살면서 글 쓰고 그러면서 2년 전부턴 제가 쓴 글을 독립출판으로 해서 책도 내고 관련 모임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이런 저의 삶은 못마땅해 하시고 있지만 다 가질 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부모님의 생각을 내가 정한다. 어떻게 인생 뜻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버릇을 네.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 그럼요. 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존재 누가 나왔는가? 당신들이 나왔다. 관련 업계로 취업은 못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창작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록 읽고 쓰며 사는 삶을 사느라 돈도 못 모았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도 있긴 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그런 저의 삶을 말했고요. 다들 멋있다고 해주었고 그중에서도 동료 P가 그런 저의 상황을 듣고는 저도 나중에 nemnem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기에 피님도 그렇게 살면 되죠. 왜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신은 재수를 했는데 대학 가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 졸업도 7년 만에 했고 그래서 조금 조급함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철학과를 나왔는데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만 철학 전공을 살린 취업은 정말 힘들어서 자신도 지금 이 회사가 첫 취업이라고 그런데 자신은 철학이 너무 재밌고 나중에 관련된 책도 쓰고 싶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되면 자기 콘텐츠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도요. 그 친구는 딱 30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9, 30까지는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겠지만 31부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년이면 31인데 그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걱정이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다들 35살 넘으면 알잖아요. 30이라는 나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그 나이도 꽤 어린 나이라는 거. 20대 꽃다운 나이라는 말도 사실은 겉으로는 추앙하는 척하면서 여자 나이가 많음 이꼴 안 좋은 거라는 식으로 돌려서 후려치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몇 년 안 있으면 난 곧 40일 텐데 사실 40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닐 것 같다고. 우리나라가 특히 땡땡을 해야 하는 나이를 가혹하게 설정한 것 같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 친구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부모님 눈에는 글 쓰고 콘텐츠 기획하는 그런 일들을 저게 뭐 하는 일인가 싶어 하실 거고 그런 부모님의 시선을 받는 게 걱정되고 또 당연히 부모님은 사회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바라시고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길 바라실 텐데 그 기대를 외면하고 계속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준비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이죠. 자신이 장녀인 만큼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실망하실 것 같다고.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다 맞추고 살 수는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걸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이유로 억지로 하고 살면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들 수도 있다고 생존이 버거운 상황만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되도록 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제 퇴사날 회식 자리에서 주고받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 nemnem님도 장녀이신데 부모님 실망시키는 거 걱정 안 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원래는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고 싶은 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실망시키죠. 좋은 자세. 좋습니다. 실망시키셔서 퉁치는 마음이다. 자식한테 실망 좀 하신다고 그분들이 구축한 어떤 견고한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버릇을 잘 들어요.
반성하겠습니다. 나도 그분들한테 실망 많이 했지만 나의 세계는 안 무너졌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 말고 다른 세계, 친구나 자기 취미활동 가지셔야지. 자식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며 목매다는 거 100세 인생 시대에 해롭다.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엄청 어른이 아니고 무엇보다 피님한테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역시 조언 아니고 충고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니 걸러서 들으라는 말도 함께요. 그 친구는 자신도 그런 마인드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 자신도 책을 내고 싶다고 그러면 저한테 꼭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 꼭 다시 다 함께 막년회를 하자고 퇴사하셔도 가끔 뵈어 꼭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막년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 할로윈데이에 그 자리에 있었다가 우리가 아는 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밤 부고 문자를 받고 다음 날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침마다 피님이 돌아가셨지라는 생각과 함께 눈을 떴어요. 오랜 시간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뒤이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괜찮은 건 아닌데 안 괜찮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눈물이 갑자기 터지는 날이 종종 생기더군요.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살갑게 굴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 친구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서른이라는 건널목에선 그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줬었더라면 그 친구가 그곳에 놀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디선가 계속 고개를 내밀었어요. 머리로는 우리는 팀워크 좋은 동료였지 그렇게까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 가슴으로도 내가 피님이랑 뭐 그리 대단한 사이였다고 지금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한 죄책감, 그녀의 죽음에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 1년여를 취업을 하지 못하고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널브러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는 언니와 술을 먹다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죄책감 느낄 일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아는데 어느 한켠에서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적절하게 했었더라면 그 친구가 거길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곱씹게 된다고요. 그 죽음에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위로의 말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생각은 글 쓰는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 같은 것이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글과 말이 순식간에 뭔가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군가가 아무리 멋진 글이나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거나 타인의 어떤 선택을 확 바꾸게 하는 그런 일은 잘 없고 그 친구가 그곳에 간 건 네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살아온 삶, 그녀의 취향, 그리고 누적된 생각들로 결정한 거라 네가 그 친구에게 뭘 대단히 했더라도 갔을 거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은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규모 인파로 인한 위험을 예측 못한 관련 기관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거라고. 이유 없는 그 죄책감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지만 언니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무기력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얼마 전 저는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죄책감이 아직도 제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그때마다 내가 뭘 안 해서가 아니야 라는 언니의 말을 소리내어 중얼거려 봅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결의 죄책감이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한 줌단이 있다면 저 역시 언니가 들려준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친구들에게 뭘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라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비어세님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짐송님, 혜영 언니, 마포만두 작가님, 캥 작가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냅네비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게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책임자들이 하는 가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 하다가 마음속에서 이제 뭐라도 찾는 거죠. 그쵸. 근데 냅네비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 간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 갔으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내년에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야 하고 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언니가 해준 얘기처럼 왜 자꾸 뭔가 결함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고 생각해? 왜 뭔가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간 것처럼 왜 도와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라고 조금 날 세워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네. 마음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뭐라도 자꾸 찾다 보면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간 하나의 이유만 차단을 하면은 맞아.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번화가에 그냥 놀러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제 그것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맞아요. 또 이렇게 본인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또 상실감 속에 빠져 있으면 자꾸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올해 그 존경하는 교수님을 이제 떠나 보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맥락에서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조금만 더 내가 빨리 연락을 하고 이걸 보여드리고 했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기한테 자꾸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내가 너무 내 존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너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네, 너무 간절하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의 무력함을 인정을 하는 게 어렵고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뭐라도 했으면은 달라졌겠지. 이것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환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님이 계실 때 냅네비님 같은 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냅네비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별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라도 빨리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다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년 이태원에 많이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nemne비님이 준 어떤 따뜻한 말들이나 이런 건 좋지만 거기에서 그 친구가 어쨌든 되게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그거는 nemne비님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맞아요. 뭔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아끼던 사람이 그 책임을 나눠 갖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은 선배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얘기해 준 선배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피님이 갖고 있었던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철학과 나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nemne비님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슴 아프게 이별을 했어도 그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같이 보낸 좋은 시간들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없었을 때 뭔가 내가 바꿀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피님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저희가 녹음 쉴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도 그래서 2024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해야 하는 것 중 저의 숙제 중에 하나는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개입해야 된다거나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의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욕망과 내 결핍에 대한 내 태도인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기를 너무 바랐던 나머지 자꾸 누군가한테 좀 개입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 이슈였던 거라는 걸 알게 돼서 새해에는 좀 그러라 그래 라는 태도로 좀 거리를 두고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두고 기다려주는 거. 네, 네, 이게 네. 이제 제 내년 숙제 중에 하나라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nemne비님이 피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것과 그래도 지금 뭔가 nemne비님이 그때 피님에게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 맞아요. 그 얘기를 저는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직장에서 만난 사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넘치게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연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잊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아. 지금도 너무 뉴스 틀면 별의별 일이 있고, 근데 냅네비님이 이 이야기를 또 나눠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냅네비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까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 내가 한 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탑동 집게손님 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탑동 집게손입니다. 사실 이 사연은 오늘 점심에 완성했다가 결국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연이랍니다. 그러다 내일 출근을 위해 씻는 도중 갑자기 이 글이 떠오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우다가 뭐 수정하다가 보내봐요 이런 게 뽑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분노의 샤워 중에 네.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일말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이 사연을 쓰게 된 원인과 맞닿아 있어요. 기한은 이미 지난 걸 알지만 혼세님이라도 이 속풀이를 읽어주신다면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가실 것 같아 이렇게 보내봅니다. 네. 지난 방송을 들으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 자신을 좀 다독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12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올 한 해는 참 힘든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부장을 맡은 해이자 제 경력 통틀어 최악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만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을 보며 제 교직 인생이 평탄한 것은 제가 참교사여서 뭣도 아닌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운이 다한 해였나 봅니다. 주변 쌤들의 일을 보고 들으며 같이 화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서희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12월이네요. 저대로 큰 학생은 추후 어떤 반 친구, 어떤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될까요? 근데 이젠 내 알 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저 보통의 학생들이 불쌍하면서 고마울 뿐이에요. 1년을 버텨낸 나를 칭찬합니다. 부디 내년은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유독 힘들었던 올해에 저를 버티게 해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 지인들, 배드민턴.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인데 올해는 덕분에 지역대회에서 1등도 했어요. 푸하. 그러니까 이분이 울분으로 뭐든 하는. 분노의 셔틀콕. 네. 아 근데 배드민턴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맞아. 지역대회 이런데 진짜 그 수준이 높거든요. 엄청 탄탄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입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동네마다 이용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 이용대들이 가득하거든요. 오, 1등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비욘세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이 비욘세로 버텼다고 해요. 생전 팟캐스트는커녕 라디오도 듣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 듣고 공개 방송까지 찾아간 건 비욘세가 처음이에요. 비욘세를 맨 처음 들은 후 계속 들어야겠다 싶었던 건 사실 웃겨서가 제일 큰 이유였는데요. 저도 한 웃음소리 하는데 혼세님이나 킹 작가님이 웃으시면서 그냥 따라 웃게 되는 뭔가가 있어요. 듣다 보니 어느샌가 제가 비욘세님 그리고 한점단 분들께 연대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비혼 친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전 공개방송에서 한점단 분들을 눈으로 봤을 때 뭐랄까 존재하는 줄은 알았지만 막연히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존재들이 제 옆에 앉아있는 게 신기하고 든든했달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더라고요. 쓰다 보니 기분 전환도 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덧붙이게 되는 것이 아주 좋군요. 아무튼 결론은 비욘세님과 한줌단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나새끼는 내년에도 화이팅 하자입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사연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읽으면서 좀 상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사도 결국은 직업인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 그 사건 났을 때 한국정신건강의학회였나 거기서 냈던 성명을 보면 저도 봤어요. 가정에서조차 이루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교육을 교사한테 전가하지 말아라라는 맞아요. 얘기가 되게 좋은 메시지로 네,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어떤 불안을 투사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동을 키울 때 완벽할 수 없거든요. 네. 누구든지. 근데 자기들이 못하는 어떤 불안 같은 거를 자꾸 투사할 외부인을 찾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는 근데 되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젠 내 할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불쌍하면서 고마울 뿐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어떤 아이와 학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아이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아닌데 오히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다른 어떤 나의 직업이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교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너무 말 같지도 않게 그거에 대한 힘듦도 토로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결국은 서희초 사건을 그렇게 다 만든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질에는 이런 악성 민원을 키우고 방치하고 조장하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학교가 선생님을 보호를 안 하고 선생님을 노동자로서 인정을 안 하고 불편하거나 싫은 것들을 거절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특히나 어떤 직업들한테는 마치 완전한 어떤 도덕과 무결함 요구를 하면서 맞아요. 자기들 그렇게 못하면서 모든 걸 서비스직처럼 취급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문제인데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비스 노동자한테도 그런 수준의 어떤 응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어떤 데 가면은 뭐 마트 캐셔나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우리나라처럼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다. 그분들은 친절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왜 상대의 기분까지 이렇게 상하지 않게 과도하게 해야 되는가. 네. 네. 그런 얘기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올해 선생님들은 그냥 때려치지 않고 이 자괴감 속에서 어떤 모멸감과 자괴감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신 것만으로도 저는 올해 진짜 큰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생님한 친구들 막 푸사랑 이런 거 보면은 네. 버틴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짐성님이 재미있게 봤다는 영화 괴물을 볼 때 저는 거기서도 뭔가 그냥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쵸. 영화에 몰입하기 맞아요. 어려운. 근데 저처럼 교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영화 볼 때만 해도 거기에서 오는 그 덜컥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계속 또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도 막 몬스터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번에 듣동라 들으니까 일본도 이런 이슈가 너무 큰 문제라서 그런 부모들을 몬스터 부모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고 갑갑한 마음이 크죠. 맞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지도를 하려는 선생님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사회 전체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모되고 달아지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참 생각하면은 막막한데 어쨌든 직계사님이 너무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연말결산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기억해야 하는 사건들이 진짜 많네요.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올해 뉴스를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일상이랑 사회적인 일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짧지만 네. 강렬한 사연을 팬님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짐송님 제게 올해 꺾여도 계속함 상을 주고 싶어서 사연창을 열어봐요. 저는 작년 가을부터 풋살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이분이 그 글 안에서 이분의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해보자면 작년 한 해 우리 둘 빼고 모두가 풋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빼고 다 풋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둘만 빼고 모두가 풋살을 했다. 모두가 골을 때린다. 그러니까요. 올해 꺾여도 계속함.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만추님이 이제 발목이 꺾여도 무릎이 꺾여도 무릎이 꺾여도 모두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은하님 꺾여도 그러니까. 공을 차는 미치겠습니다. 축구를 동경했지만 해볼 기회도 없었고 운동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피해 다녔어요. 못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집 가까운 곳에 기본기를 익히는 수업이 열린다기에 덜컥 시작했고 저의 부족함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초반에는 수업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 괴로웠지만 계속하고 있고 더디게나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비욘세를 통해 65세 은퇴를 목표로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다는 목표도 동네방네 소문내서 계속해 나갈 동기부여도 더해볼까 싶어 사연 보내봐요. 두 분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힘차게. 팬님 지인분들 65세 은퇴를 목표로 이제 풋살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조금 비겁하게 실명도 얘기 안 하시고 네.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다들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살 하시는 분들 서로 매의 눈으로 보며 그러니까 누가 패인가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괜히 귓속말로 패? 색출 작업. 패? 65세까지 한다는 패? 그니까요. 유일한 단서라는 거는 이제 작년 가을부터 했다. 네. 여러분 색출해 주신 다음에 그만두지 못하게 꼭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짐송님도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네. 라는 책까지 오늘 그쵸.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라는 책도 낸 입장에서 네. 슬슬 다시 또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과 시간적 문제로 집에서 이제 홈트를 하는 걸로 바꾸고 운동을 다니지 않았는데 네. 제가 좀 저근육자로서 네. 뭔가 근력을 올릴 수 있는 저근육자라는 단어. 저근육자로서 거기 좀 한글을 창제하고 계십니다. 저근육자. 네. 그래서 이제 좀 운동을 이제 크고 뭔가 힘들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오늘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라는 책을 낸 저자답게 꾸준히 운동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도 썩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풋살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풋살 열풍에 탑승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논문을 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매일 플랭크를 하고 있을 뿐이지 네. 뭔가 큰 스포츠를 한다, 운동을 한다, 여전히 쉽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그냥 방송용으로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솔직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에 필라테스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좀 경제 사정이 다시 일을 하고 조금 펴지면은 이제 다시 필라테스를 좀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폴댄스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뭔가 다짐하듯이 이제 얘기를 동기부여를 하려고 사연을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제가 굉장히 중대 발표 네. 정말 제 기준에서만 중대 발표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서 풀칠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생활기록부 특집할 때 네. 무슨 싱어송라이터 이런 고학력 싱어송라이터를 보면서 야 나는 멋있네 뭐 김동률 누구 이적 뭐 이러면서 성적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싱어송라이터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네. 저의 성향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기타 하나를 사주시면서 너 이거라도 어떻게 신나게 치고 재밌으면은 그 길로 나가봐 하면서 절대 못한다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기타가 17살 때 받은 기타가 22년째 우리 장롱 위에서 네. 썩고 있었단 말이에요. 줄이 삭지 않았나요? 줄 그래서 바꿔야 돼요. 다미안님이 또 바꿔주신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통기타예요? 네 통기타인데 그거를 갖고 있었다가 해보고 알게 된 거죠. F코드 넘어가는 순간 때려치면서 나는 끈기도 없고 재능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딱히 뭐 취미도 없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냥 처박아 놓고 내 길이 아니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이제 늘 들어가지고 그러면 기타를 다미안님한테 배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기타리스트 데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물론 여러분 기타를 연습하겠다는 것까지가 지금 다짐입니다. 네. 이 뒤부터는 이제 망상이니까 여기부터는 네네네. 못 지켜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공개 방송 때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늘 공개 방송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고 TV에 나온 사람보다 잘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서사로 버무려서 그래 어떻게 뚱땅뚱땅이라도 한다라는 거를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장이 공개 방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별이라도 연주할 수 비욘세 오프닝 치는 거 어때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안 되면 없고 중간에 입기타로 좀 필리리 뚱땅 뚱땅 뚠뚠뚠 뚜룬뚠 그러면은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기까지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네. 내년 공개 방송은 언제 정도 생각하시나요? 내년 시기를? 공개 방송 없잖아요. 아예 없다고 없어요? 없어. 단독 공개 방송은 없고 있었는데? 맨님이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도 미루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2025년에 5주년 공개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 그래도 그때쯤 되면 작은 별보단 나은 걸 칠 수 있지 않을까? 1년이면은 칠 수 네.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고 네. 지금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나중에 실수해도 모두가 귀엽게 봐준다 라는 생각으로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조카 2호의 발표회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심지어 노래 안 부르는 어린이도 그거대로 너무 귀여운 거야. 네. 그 떨리는 와중에 들어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도 귀엽고. 그럼요. 그래갖고 어쨌든 저는 열심히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밀림의 왕이 공개 방송을 열어서 비욘세 기타 축하 무대를 초대한다면 그때까지 된 버전으로 할 수 있죠. 반짝반짝 작은 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5초. 5초라도. 근데 이제 이거를 돈 안 낸 멜론처럼.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한심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게 네네. 22년의 세월을 건너서. 그래서 지금 그 기타가 저희 집에서 제 차 트렁크에 와 있는데 어머. 바로 기타줄 가지고 가기로 해놓고 지금 또 미루고 있어가지고 네. 또 차에서 다미안님네 집 가기까지가 또 천리말리지만 네. 꼭 갖고 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률 이적 광민지 레츠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동률 씨 누구냐고. 남의 성을 갈아버리. 그래. 그러니까. 난 취했는지도. 초콜릿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남의 성을 틀리고. 죄송합니다. 뉴진스의 민지가 있다면은 해방촌에도 기타 치는 민지가. 우리의 누진세 민지 가보자고. 누진세 민지. 올드 진스 민지 느낌으로. 뭐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소소하게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운동하니까 생각하는 게 저도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을 이렇게 뭔가 좀 어르신들의 주전자를 나르지 않고 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늘 찾아 헤매고 있는데 혹시 배드민턴 클럽 관련해서 좋은 정보 있으신 분들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죠? 저는 약간 성북구 종로 이쪽을 선호를 하는데 안 된다면 뭐 마포 소대문구 쪽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비욘세는 오디오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공개방송 가기 전에도 기타 뚱땅뚱땅을 한번 방송에 내는 좋죠. 목표를. 좋죠. 약간 중간 점검 느낌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반짝반짝 그 다음에 작은 별이 별. 추가되고 2024년 1분기에 아름답게 비치네. 거의 이제 사그리다 파밀리아처럼 10년에 걸쳐서 10만이 알고 있어. 이게 완성돼. 10만이 알고 있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완성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뭐라도 나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다짐하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저 비욘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드디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20년 만에 기타를 구출해온 맞습니다. 비욘세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저희가 장장 2개의 녹음을 하고 원래 일어나셨어야 되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비욘세 나와주셨잖아요. 네, 오늘 장장 2개의 녹음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이제 오랜만에 혼세님 집에 녹음을 하러 오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별 걱정 없이 이제 웃고 떠들고 저희 둘한테는 녹음이 약간 놀이거든요. 그래서 혼세님이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했을 때 제가 세이브 한번 만드실래요? 이랬더니 혼세님이 우리는 괜찮지만 만약 메시 있으면 안 된다. 혼난다 우리. 사람 잡아놓고 또 녹음하라고? 놀러 오라고 해놓고 일을 시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내가 아차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게 이제 오랜만에 혼세님하고 마음 편하게 놀다 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굉장히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이제 가끔 불러내서 녹음도 시켜주시고 일용하게 이제 출연료도 주시고 그러면서 잘 옆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조를 진짜로 해주신 것에 여러분 이 뒷얘기는 밀림의 왕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밀림의 왕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야지 또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또 기대하다가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제 그 레이스를 저의 마라톤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게 끌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이제 버티다 보면은 끝이 온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훌륭합니다. 밀림의 왕 녹음분에서 제가 박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사연 앞길 막으려고 했던 사연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주시고 맞다.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은 일본에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가 크리스마스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본판 제목으로는 내 결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오, 오늘은 뭐라고 하나요? 私の結婚について勝手に語らないでください 오. 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아키쇼보라는 오. 일본의 출판사에서 네. 나와가지고 아마 네. 일본 전국 서점이랑 뭐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망관부 그리고- 오네가이. 아니 근데 그 오네가이가 너무 웃겨. 영노자에서도 할 때도 너무 웃기고 일본어 할 줄도 모르면서 맨날 할 줄 아는 거 하나. 그럴 때 항상 오네가이. 이렇게 진지할 때 하잖아요. 어. 웃길 때 안 하고 오네가이 난 진심이거든. 직접 반말로 오네가이 아, 부탁해. 오네가이 반말이에요. 네. 아, 쿠다사이를 붙여야 되는 건가? 오네가이 시마스 아, 시마스. 부탁해. 나 거의 뭐 챗 GPT지. 그렇지 그렇지. 부탁해.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나보시고 네. 여기저기 인증샷도 올려주시면 제가 신나게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태그해 주십시오. 요즘에 인스타가 이제 해시태그 찾기 어려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큰일했다 큰일했어. 안녕. 아우. 정원이 아유. 안녕. 비욘세 청취자들 어쩜 이렇게 사연을 잘 써주시는지.